인터넷 보면 30대의 연봉 1억은 기본이라는데 통계 보면 평균 월급 300만원 초중반입니다. 이게 진짜 30대 현실이거든요. 월세 내고 생활비 쓰면 남는 게 없습니다. 이러다 40대 되면 뭐가 달라질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30대에 당장 돈이 없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뭘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게 진짜 문제라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 30대에 꼭 해야 할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같은 월급이라도 10년 뒤 완전히 달라지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30대에 꼭 해야 할 첫 번째는 바로 대출입니다. 대출을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받아야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대출을 갚는 게 아니고 빚을 내라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30대부터는 월급은 늘어나지만 삶은 오히려 팍팍해집니다. 보통 월급 300만원 받아서 월세 내고 보험료 내고 통신비나 각종 구독료 내면 남는 게 없습니다. 실제로 5명 중 1명은 월에 50만원도 저축을 못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한 달에 50만원 모아서 1년이면 600만원입니다. 1억 모으려면 17년이 걸리거든요. 한마디로 답이 없다는 거예요. 월급에서만 답을 찾으려 하니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을 바꿔서 돈이 일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건데요. 잠자는 시간에도 돈이 일을 해야 한다. 돈이 없을 때 돈이 일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대출입니다. 진짜 현실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나쁜 빚이 있고 좋은 빚이 있습니다. 자동차 할부, 명품 할부, 카드 돌려막기 같은 건 사는 순간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빚을 내는 겁니다. 나쁜 빚입니다. 반면 내 집을 사기 위한 주택담보대출, 이건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대출이자가 4%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실제 물가는 매년 4%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실질적으로 공짜로 돈을 빌린 거랑 같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4억짜리 집을 대출 3억 끼고 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0년 후에 그 집은 8억이 됩니다. 대출 3억은 10년 뒤에도 그대로 3억입니다. 물가가 2배 올랐으니까 실질적으로 대출 가치는 반토막이 난 거죠. 집값처럼 대출도 2배가 늘어서 6억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출 많이 받으면 위험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출을 조금 받는 게 더 위험합니다. 월 200만원씩 4년 악착같이 저축해야 1억 모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4년 동안 집값은 2억, 3억이 올라갑니다. 영원히 못 따라잡는 구조라는 거예요. 무주택은 언제나 후진이고 1주택이 중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무리한 영끌은 하면 안 됩니다. 4억짜리 아파트도 잘 고르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역세권이나 주요 입지의 5억에서 10억 사이 집들은 지금 대부분 사도 괜찮습니다. 이상한 단지들만 피하면 인플레이션 따라 올라갈 겁니다. 다만 대출받아서 집 말고 주식이나 코인을 하는 건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영상 잘 보고 계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구독해두시면 돈 되는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좋은 대출을 받아서 내 집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 먼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객관적인 내 상황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특히 내 순자산이 정확히 얼마인지조차 대부분 잘 모릅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내 자산이 얼마가 될지 감이 없습니다. 잘 모르다 보니 막연하게 불안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숫자가 보여야 공포가 아니라 전략이 생깁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엑셀을 하나 엽니다. 왼쪽에 자산을 다 적습니다. 예금, 적금, 주식, 부동산 등등. 그리고 밑에는 빚을 다 적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 신용대출 등등. 위에서 아래를 뺍니다. 이 숫자가 나의 현실입니다. 지금 영상 잠깐 멈추고 한번 해보세요. 이 간단한 걸 안 해본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내 현재 위치를 객관적으로 점검해보는 거예요.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30대 중위 순자산이 1억 5,500만 원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당장 중간보다 적다고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내 상황을 정확하게 점검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채널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상위 10% 안에 들어갑니다. 앞으로 부자가 되실 분들 알고리즘에만 뜨거든요. 그럼 도대체 노후에는 얼마가 필요하냐? 트리니티 대학교에서 나온 유명한 연구가 있는데 4% 룰이라는 겁니다. 은퇴 후에 매년 자산의 4%씩만 꺼냈으면 30년 이상 돈이 부족하지 않다는 연구인데요. 이걸 반대로 뒤집어서 계산해보면 됩니다. 내가 은퇴 후에 1년에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하고 4%로 나누면 내가 모아야 할 총 자산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은퇴 후에 현재 물가 기준으로 월 25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봅시다. 그중 연금이 매달 100만 원 나온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나머지 150만 원은 내 돈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1년이면 1,800만 원이 필요하죠. 1,800만 원 나누기 4%면 내가 필요한 돈은 4억 5천만 원입니다. 지금 순자산이 5천만 원이라면 4억 5천만 원까지 얼마나 남았는지가 보이잖아요.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구체적인 숫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전략의 시작입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꾸준히 저축하는 사람은 불안장애와 우울감이 유의미하게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거든요. 내 상황을 잘 알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보이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자, 숫자로 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하냐? 새는 구멍부터 막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가난의 악순환을 끊는 겁니다. 순자산을 계산해 봤더니 생각보다 적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돈이 안 모이는 본질적인 문제는 월급이 작아서가 아닙니다. 새는 구멍이 너무 많아서인데요. 악순환이 반복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일하고 스트레스 받다 보니 스트레스 풀 곳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충동 구매를 하고 후회합니다. 돈은 안 모이고 재정이 불안해지니 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또 배달시키고 쇼핑하고 소비로 풀다 보니 이게 매달 반복되는 거예요. 이 악순환을 끊지 않으면 아무리 월급이 올라도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럼 새는 구멍이 어디에 있냐? 첫 번째는 소비 습관입니다. 행동경제학 연구에서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쇼핑할 때 바로 안 사고 장바구니에 넣고 하루만 지나면 구매 확률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일주일 지나면 무려 80%가 안 산다고 합니다. 집 안에 안 쓰는 물건이 한두 개쯤은 있을 텐데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순간의 스트레스 때문에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할인에 혹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사면 100% 할인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입니다. 이건 좀 냉정한 얘기인데요. 카카오톡 친구 한 명당 연간 20만 원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조사, 모임, 밥값 60명이면 1년에 1200만 원, 월 100만 원입니다. 30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이 조금씩 정리가 되거든요. 물론 친구는 필요하지만 친구는 가족이 아닙니다. 기쁨을 나누면 처음에는 응원해주지만 결국 질투가 됩니다. 에너지 소모하는 관계는 놓아주고 소수에 집중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넓고 얕은 관계가 저는 꼭 필요하지는 않더라고요.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돈에 대한 생각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돈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돈이 있고 오히려 늘어나는 돈이 있습니다. 월급은 줄어드는 돈입니다. 내가 일을 멈추면 바로 끊기니까요. 그런데 자산이 벌어주는 돈, 이건 늘어나는 돈입니다. 월급으로 번 돈을 계속 늘어나는 돈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게임처럼요. 이게 투자입니다. 구체적으로 집을 사고 제가 추천드리는 ETF를 사면 됩니다. 궁금하신 분은 아래 확인해 주시고요. 월급만 모아서 부자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더하기가 아니라 곱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새는 구멍을 막고 돈이 일하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가 남았습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10년 뒤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30대에는 악셀을 밟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기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속 구간이거든요. 20대는 내가 어떻게 나아갈지 각도를 만드는 과정이고요. 30대에는 실제로 앞으로 나아가는 악셀을 밟는 겁니다. 그리고 40대, 50대에는 30대에 밟아둔 악셀로 평생 연비 유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내 집 마련하는 것, 순자산 계산하는 것, 악순환 끊는 것도 악셀을 밟기 위함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나 자신에게 투자하는 겁니다.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배워야 되냐? 1순위는 돈 공부입니다. 부잣집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돈의 원리, 즉 재테크 교육을 받습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님도 집안에서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심지어 실전 경험을 위해 목돈을 일찍 쥐어주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서민 가정은 재테크를 잘 모르는 게 현실입니다. 주식 투자는 위험하다, 빚은 위험하다 라는 옛날 사고방식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여기서 이미 격차가 시작됩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아무도 안 가르쳐줬으니까 지금이라도 스스로 공부해야 합니다. 캡처해 두시고 제가 추천드리는 책들을 먼저 보시면 되고요. 책 읽기가 부담스러우신 분은 유튜브 구독해 두시거나 EBS 자본주의 다큐멘터리를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도구를 익히는 겁니다. AI든 유튜브든 뭐든 좋으니 1년만 손에 익혀두면 그게 무기가 됩니다. 30대에는 기회가 무궁무진합니다. 앞으로 갈수록 더 좋아질 수 있거든요. 작은 거라도 좋으니 꼭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인플레이션에 잡아먹힙니다. 물가는 대략 7%씩 오르고 10년이면 2배가 됩니다. 김밥이 2000년대 중반에 1,000원, 2010년대 중반 2,000원이 됐고 지금은 4,000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뒤로 가는 겁니다. 내 월급은 인플레이션한테 잡아먹히지만 내가 배운 기술은 인플레이션이 못 뺏어갑니다. 그래서 악셀을 밟아야 합니다. 부자들의 패턴을 보면 다들 똑같습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계속 실패하다가 한 번 성공하면 대박이 터집니다. 가난한 사람은 한 번 실패하면 거기서 끝이거든요. 왜 차이가 나냐면 부자는 조금씩 감당 가능한 실패를 하는데 가난한 사람은 한 방을 노리고 전부를 겁니다. 한마디로 몰빵한다는 거예요. 30대는 아직 실패해도 파산이 아니라 경험이 되는 나이입니다. 지금 악셀 안 밟으면 40대에는 밟고 싶어도 못 밟습니다. 체력도 기회도 지금보다 줄어들거든요. 마지막 5번째, 딱 2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바로 책 읽고 운동하는 겁니다. 아니, 그걸 누가 모르냐? 이러실 수 있는데요. 뻔한 얘기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4가지, 이걸 실행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바로 판단력입니다. 좋은 판단을 하려면 뇌가 건강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운동 안 하고 배달시키고 쇼츠 보고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 뇌가 망가집니다. 문제는 한 번 망가지면 회복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활 습관은 자산만 갉아먹는 게 아니라 몸과 뇌를 망가뜨려서 돈 벌 능력 자체를 파괴해버립니다. 퇴근하고 치킨 먹으면서 쇼폰 보는 루틴이 반복되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딱 2개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책을 읽으세요. 매일 30분 이상 독서를 하는 사람이 부자는 88%, 가난한 사람은 2%라고 합니다. 부자가 시간이 많아서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책을 읽어서 부자가 된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실제로 성인의 60%가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는다고 합니다. 읽기만 해도 상위 40%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하루에 한 페이지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딱 한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운동을 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2-3번 근력 운동이면 충분합니다. 멋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10년 뒤에 병원이 아니라 헬스장에 가기 위한 보험이거든요. 독서와 운동만으로도 판단력이 살아납니다. 판단력이 살아나면 돈 버는 결정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4가지, 이걸 실행할 수 있는 몸과 머리를 만드는 게 바로 책 읽기와 운동입니다. 40대가 넘어가면 잔인할 정도로 돈과 건강이 전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드리는 건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예전에 똑같았거든요. 공부는커녕 맨날 술 먹고 놀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물론 20대 때는 사실 막막함은 있었지만 크게 걱정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별 생각 없이 그냥 어떻게든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30대가 돼서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안 됩니다. 남들과 다른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남들과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남들과 다른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평균의 함정에 빠져서 남들처럼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이 나와 우리 가족의 미래를 망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지금 편하면 나중에 더 힘듭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30대에 꼭 해야 할 5가지입니다. 첫째, 대출을 줄이는 게 아니라 좋은 대출을 받아서 내 집을 마련하세요. 둘째, 엑셀 한 장 열어서 내 순자산부터 계산하세요. 셋째, 가난의 악순환을 끊고 돈이 일하는 구조를 만드세요. 넷째, 30대에 악셀을 밟으세요. 뭐라도 배우세요. 5번째, 책 읽고 운동하세요. 이건 4가지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반입니다. 30대에 당장 돈이 없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뭘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이라면 이제 아실 겁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이 5가지를 실행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10년 뒤, 아니 3년 뒤에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지금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빠른 날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선택과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